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오늘 1월 FOMC가 있었는데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가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FOMC 이전에 2.22%까지 상승하고 있던 S&P 500은 마이너스 0.15%로 마감했고, 나스닥의 경우 3.42%까지 상승하고 있다가 0.02%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년 반 정도 단어 몇 개, 표현 몇 개 정도 바꾸는 정도였던 성명서는 새로 쓰다시피 한 정도로 바뀌어서 나왔고요. 1월에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밸런스 시트 축소에 대한 원칙이라는 문서가 1월 달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Principles of Reducing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이 문서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는데, 기자회견에 대한 요약은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포인트들 몇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자가 금리 인상을 매번 FOMC마다 하거나 아니면 초반에 몰아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냥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 뒤에 그렇지만 이라고 붙이고 나서 했던 설명이, 과거 2015년 금리 인상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경제, 고용이 훨씬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부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자가 물어본 것처럼 매 FOMC마다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초반에 큰 폭으로 인상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톤을 내보이는 발언이었고요. 그렇다면 올해 매 FOMC마다 금리 인상을 한다면 도대체 몇 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연준의 FOMC 칼렌더를 보시면 올해 1월달 FOMC는 이미 했고요.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7차례의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5bp씩 매 FOMC마다 금리 인상을 한다면 총 1.75%의 금리가 인상되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동안 시장은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3번의 금리 인상, 혹은 시장은 그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자가 현재가 완전 고용인지, 그리고 고용과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 환경이 완전 고용에 가깝다는 데 연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충분히 올릴 여지가 남아있고 금리를 올린다고 고용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를 충분히 올릴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이 발언 직후 주식시장은 바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기자가 한꺼번에 50bp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경제 상황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 때와는 다르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금리 인상을 굉장히 천천히 했었는데요. 첫 두 해에는 1년에 한 번씩 25bp씩 올렸었고, 이후 2017년에는 3번, 그리고 2018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웰 의장은 그때와 지금이 경제 상황이 다르고 지금이 경제 상황이 훨씬 좋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마치 그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높은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QT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번 미팅에서 논의할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한 번 더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6월이라고 적어놨는데 6월이 아니고 5월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월 정도에는 QT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밸런스 시트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크다, substantially larger than it needs to be,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 상당 부분 축소될 필요가 있다, substantial amount of shrinkage in the balance sheet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밸런스 시트 축소에 대한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전 사이클의 QT와 비교해서 밸런스 시트가 훨씬 크고 듀레이션이 짧고 자산 축소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연장해주지 않고 그대로 상환받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공격적으로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FOMC가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게 되고 아마도 다음 주부터 다시 연준 위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연준 위원들이 서로 다른 얘기들을 막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연준 위원들이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그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금리 인상이 기존에 시장이 생각했던 연 4회 인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강력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현재 상황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한 3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첫 금리 인상이 50bp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금리 인상 횟수도 4회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T에 대해서는 이번 미팅에서 자산 정성화 원칙 문서가 나온 것 자체가 서프라이즈였는데요. 2017년 QT 당시에는 6월 달에 자산 정성화 문서가 나왔고 9월 달에 QT 실시를 발표했고 11월 달에 QT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3개월 후에 QT가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월이 되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보다는 여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언급했었던 올해 말보다는 훨씬 땡겨진 시기입니다. 다만 방식은 공격적으로 보유한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만기 연장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인 기자회견이었고 불확실성의 해소 면에서 보자면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QT가 가시권에 왔다는 것이 FOMC 이전과 비교해서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금리 인상의 폭이나 페이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스닥이 15% 이상 빠지는 등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FOMC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곡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분간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5%, S&P 500은 마이너스 1.3%는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고요. 아마 내일 시장이 돼봐야지 알겠지만 한 며칠 정도는 더 시장에서 4번 이상의 금리 인상 혹은 한 번에 50bp 이상의 금리 인상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